네,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영어 교육과 현대 유럽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고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양이 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돈다는 이유는 여러분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돌죠.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게 맞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갈릴레이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이거는 인간을 속일 수 있다. 제3의 눈인 지각, 제3의 눈인 인식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구가 도는 건 팩트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학파가 있었고 그 학파는 끊임없이 갈릴레오와 부딪혔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말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당연히 그 당시에 상당한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학파이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관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의 심정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지구가 돈다고 느껴진다면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전문가의 제2인지, 제3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 지구가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영어 교육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 거의 99%는 사실 지구가 도는, 태양이 도는 것을 보면서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99%는 지금 태양이 도는 걸 보고 저게 진리라고 믿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현대 언어의 두 가지 커다란 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왼쪽에 있는 흑백의 사진에 있는 스키너 교수가 만든 스키너 학습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풀한 색깔의 노암 촘스키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쇼킹 코리아 1, 2, 3에서 몇 번 다뤘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키너 교수는 반복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영어의 학습을, 언어 학습을. 반면에 이쪽은 창의적 학습이라고 했죠. 서술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술적 학습, 연역적, 귀납적, 해석하고 해석하지 않고. 스키너 교수는 행동심리학자, 다시 말하면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을 언어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앵무새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학습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도 반복을 통해서 보답을 주면 충분히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었고요. 반면에 노암 촘스키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며,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반복해서 가능하지만 반복한다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연역식하고 귀납식일 거예요. 연역식이라는 건 디덕티브라고요. 귀납식인 건 인덕티브라고 합니다. 미리 뜻을 알려주고 단어 뜻을 다 알려주고 구조도 알려주고 답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거, 그것이 연역적이고요. 귀납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귀납적이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하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언어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스키너 학습법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 앵무새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면 학생이 따라하면서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I ate sandwich 하면 학생도 I ate the sandwiches 복수로 바꾸면서 반복된 톤을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구조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노랗게 활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구조를 바꿔가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99%가 다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지금 서구 구라파는 유럽은 스키너 쪽이 아닌 노암 촘스키 쪽으로 더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스키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앵무새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스키너는 오디오 링구, 정식 명칭은 오디오 링구얼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오디오, 다시 말하면 듣고 말하기에 중점을 두는 학습법이에요. 이 학습법은 몰락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1950년대에 이미 몰락됐습니다. 자, in the late 1950s, 1950년대 후반에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method were questioned by linguists such as Noam Chomsky, who pointed out limitations of structural linguistics. theoretical, 이론적인 underpinning, 밑에다가 핀을 박아줬죠?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이론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런 그 방식에 대한 이론적 지지가 were question,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linguistic,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such as, 이를테면 노암 촘스키 같은 분에 의해서. 자, 노암 촘스키는 누구냐면 who point out, 지적한 사람이에요. 지적해서 드러낸 사람인데 limitation, 한계를요. structural, 다시 말하면 structure가 구조죠. 구조 언어학, 다시 말하면 뭐 구문 같은 것도 다 속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언어학, 구조 언어학의 한계를 지적해낸 사람이에요. The relevance of behaviorist psychology to the language learning was also questioned, most famously by Chomsky's review of B.F. Skinner's verbal behavior in 1959. relevance, 관련성, behaviorist, 행동주의적 심리학, 다시 말하면 아까 스키너 교수 얘기한 거죠. 동물을 통해서 학습한 걸 통해서 인간도 가능하다는 그렇게 말했던 그 심리학, 행동심리학이 to language learning, 언어학습과의 관련성이 또한 question, 뭔가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most famously, 가장 유명한 걸로는 촘스키의 리뷰라는 책에서 B.F. 스키너의 verbal behavior이라는 말로 하는 행위, 뭐 이런 거 되나? 하여튼 그 1959년에 그거에 대한 리뷰에 의해서 그 의심을 받게 됩니다. The audio lingual method was thus deprived of its scientific credibility, an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itself was questioned. 그런데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 말하기 듣기를 강조하는 이 방법은 was thus, 따라서 deprive, 빼앗겨집니다. 과학적, scientific, 과학적 credibility, 신뢰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한 also a matter of time, 시간의 문제가 결국 됩니다. before effectiveness, 효율성, 그 방법 itself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퀘스천이 붙는, 의심이 되는 그건 당연한 거였죠. 자,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 구조 독해 또는 문장의 주어 동사를 통한 독해, 그리고 반복 학습, 단어를 바꿔가면서 구조를 반복하는 거, 이거 1950년대에 이미 학습법은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토대를 잃게 된 계기도 됐다라고 하죠. 우리는 여전히
99%가 이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자, 계속 이어집니다. In 1964, Wilga Rivers released a critique of the method in her book Psychologist and Foreign Language Teacher. 1964년도에는 윌가 리버라는 사람은 일리스 뭐를 발표했냐면 critique 비판 method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을 내놓습니다. 그녀의 책 심리학자와 외국어 선생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아마도 스키너겠죠? 그 다음에 외국어 선생에 관한 책에서 비판합니다. Subsequent research by others inspired by her book produced results which showed explicit grammatical instructions in the mother tongue to be more productive. Subsequent, 후속 리서치, 연구에서 다른 사람에 의한 inspired by, 그녀의 책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했나봐요. 그래서 produce, 뭘 생산해냈냐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which, 그것은 바로 explicit, 명백히 드러내놓고 하는 문법적 인스트럭션, 교육이 마더텅, 모국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로 가르치잖아요. 문법적 구조 가르쳐주고 이렇게 드러내고 문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몰래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그 스키너 교수법을 이 좋으냐 아니면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는 교법 이거죠. explicit, 명백히 드러내놓고 문법적으로 교육하는 그것도 이제 모국어인 한국어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더 productive, 효과적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교육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요. Coupled by these developments, coupled with the emergence of humanist pedagogy, led to the rapid decline in the popularity of audiolingualism. 그래서 이러한 발달은, 이러한 개발은 coupled with, 뭐와 함께 더불어서 emergence, 출현, 인본주의적 pedagogy. 이거는 pedagogy란 말은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육학, 다시 말하면 반복학습이라는 건 동물에나 시키는 거지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고문하듯이 영어를 가르치냐.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영어가 고문에 가깝죠. 근데 휴머니스트적인 그러한 페다고지, 교육학이 출현하면서 덧붙여서 이러한 그 윌가 리버 같은 사람이나 노암 촘스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교육학에 대한 개발, 그죠? 영어 교육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 교육학에 대한 이런 거와 커플을 이뤄서 결국 rapid decline, 빠른 쇠퇴를 이끌게 됐어요. popularity, 인기, audiolingualism, 다시 말하면 듣고 말하기 하는 이러한 중점 교육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1964년도예요, 여러분. 1964년입니다. 2000년도가 아니에요, 이미. 유럽 그쪽, 영국이나 뭐 미국 쪽은. Philip Smith's study from the 1965-1969 termed the Pennsylvania Project provided significant proof that audiolingual methods were less effective than a more traditional cognitive approach involving the learner's first language. 필립 스미스의 연구는 1965년, 1969년도에 했던 연구인데요. termed, 이것은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펜실바니아 프로젝트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 정도의 굉장히 큰 펜실바니아 주에서 했던 그 연구입니다. 연구는 provide significant, 상당한 증거, proof, 증거를 제공했대요. 그것은 바로 audiolingual method,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어 반복 학습, 그렇죠? 말하기 듣기 같은 거. 우리나라 영어 교육 99%다 이래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못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명예훼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보시다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99%가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어 회화로 간다면 다 이겁니다. 이거 얘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는 듣고 말하기 중점 교육은 결국에는 덜 효과적이더라. less effective 하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뭐보다도 좀 더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인지 접근법 달라는 학습자가 first language 모국어로 말할 수 있겠죠. 첫 언어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인지 접근법. 굳이 말하면 뭐 앞에 있는 그런 문법적 교육이라 바로 좋겠죠. 뭐 이거보다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했다는 게 1965년, 1969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물론 아니라고 분명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못한 게 뭐냐면 듣고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합니다. 요즘에 뭐 영어 회화하면 다 이거죠. 자, 보셨습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네. 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볼까요? 티처가 말할 때 뭐 스푼이란 말 보이죠? 그러면 there's a cup of table 하면 테이블 위에 컵이 있어요. 그럼 학생이 따라하죠. there's a cup of table 이렇게. 자, 선생님 바꿉니다. 스푼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there's a spoon on the table 이렇게 바꾸는 거. 북을 바꿔볼까요? on the chair을 바꿔볼까요? 어때요? 반복을 통해서 구조가 이제 눈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 학습법이 차라리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교육보다도 못하다는 거고요. 물론 내가 쇼킹 코리아 1에서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영어 학습법은 그 그래머통 학습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못할 정도라면 이거는 쓰레기 가깝다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참 웃기는 학습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도 이거를 거의 다 이걸 하고 있죠. 그 다음 끌어볼게요. 자, 오늘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today despite being discredited a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ology in 1970 audio lingualism continues to be used today, although it is typically not used as a foundation of a course, but rather has been relegated to use in individual lessons. 그러니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discredit, credit이 신뢰잖아요. dis니까 반대됐죠. 불신이 된 거죠. effective, 효과적인 teaching methodology, 그러니까 methodology가 방법론. 1970년대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적인 학습법, 가르치는 teaching method로서는 이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한 스킬 학습법이 신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링구얼리즘은 continuous 계속해서 today 오늘날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날 뭐 문법, grammar에 의한 학습법이나 이렇게 듣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또 뭐 그런 학습법, 또는 막 암기시키는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미 검증이 끝난 건데 불구하고도 두 번에 의해서 했었죠. 아까 펜실바니아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럼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also 비록 그것이 typical 전형적으로 used foundation 어떤 기초로서 코스 학습의 어떤 코스의 기초로서 이용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rather 오히려 그보다는 relegate 합니다. 자천된 거예요. 격화돼서 이용되어지고 있는데요. individual 그냥 학교의 정교 코스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레슨 정도에서는 그 정도에서 이용되는 쪽으로 렐러게이트를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품위가 떨어지거나 격화될 때 우리가 자천되거나 격화될 때 렐러게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형적으로 어떤 학습 코스로 이용되지도 않고요. 그냥 개인적인 학습, 레슨 정도에서만 이용되는 그 정도로 자천이 된 상태입니다. 대중적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As it continues to be used, it also continues to gain the criticism. As Jeremy Hammer notes, audio-lingual methodology seems to banish all forms of language processing that help students sort out new language information in their own minds.
자, as it continue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으면서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해서 gain criticism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니까 계속 비판을 받겠죠. 제레미 할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트했습니다. Audio lingual methodology는 seems to be vanish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 모든 걸 form 모든 형태의 랭귀지를 프로세싱하는 걸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언어를 가공 처리하는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군대식 방법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라는 체계를 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충격적 이야기죠. 사실 그 언어의 프로세싱이라는 건 helps student 학생이 sort out 종류를 여러 가지 싹 sort out 구별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나가서 구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요. 새로운 랭귀지 인포메이션을 새로운 영어를 배우는 거 있으면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들 자신의 마인드로 자신이 그걸 알아서 분류하는 그러니까 귀납식이죠. 알아서 이렇게 쫙 분류해주는 귀납적인 이러한 언어의 프로세싱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역식으로 이미 반복적으로 알려주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거는 암기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를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싱하는 그러한 모든 형태의 그런 메커니즘을 다 사라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아예 말살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주제가 다 있다 봐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영어 방법은 사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어요. 현대 유럽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를 얘기해 봤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그러한 학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갈릴레오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애들어도 학생들에게는 단어는 암기하는 대상일 뿐이고 구모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단련이 되고 능숙해지고 체득이 되면 영어 독해가 빨리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깨우쳐주는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입에 넣어주는 형태로 가서는 물론 되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러한 영어 학습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겠게요. 여러분의 감각이나 논리를 믿지 마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